해요? 시작해요? 해? 네. 자, 일단은 지원이가 아까 또 나머지 정리를 또 모른다고 나 마스크 해서 벗어도 되나요? 쌤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되지? 그래도 뭐 불편하면 벗어도 돼. 나머지 정리 중에서 어떤 부분? 아니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좀 뭐냐면 나머지 정리 개념 자체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까먹은 것들이에요. 나머지 정리 개념 자체를 네. 까먹었다고? 네. 자, 일단은 나머지 정리를 뭘 이용할 거냐면 우리가 항등식 부분에 나머지 정리가 있잖아. 네. 항등식 기본적으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그렇죠? 어떤 것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항등식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지? 미증계수법.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이 있어. 네.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쓸 거는 몫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나머지에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럼 몫을 날려버리려면 적절한 숫자를 대입을 하겠지.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지.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몫을 날려버리고 나머지만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숫자 또는 다항식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은 b 곱하기 q 뭐 이런 형태로 두 식의 곱셈으로 표현이 되겠지. 인수분해 되면.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 된다.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 떨어진다. 같은 의미 있잖아. 그치? 다. 인수분해 된다는 의미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고 나머지가 남는 형태가 되면은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런 형태로 뒤에 더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 이 부분을 우리는 나머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항등식에서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이 목 부분을 날려버리고 나머지만 구하는 형태가 나머지 정리 문제의 형태인 거지. 뭐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야. 그래서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본다. 즉 0이 되는 거. 그럼 복소수. 그냥 나머지는 뭐 문제 안 풀어봐도 되고. 네. 그 개념만 빼먹은 거라서 이 뒷부분 가면 문제도 풀어봐야 되긴 하는데 이 앞부분은 다행히 돼. 그래? 네. 그러면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하나만 더 해볼까? 그때 그래 보자. 나머지 정리 문제 중에서 어떤 거 해볼까? 202번 한번 해볼까? 알겠습니다. 202번을 같이 한번 보면 일단 px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로 나눴죠. 몫을 qx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는 일단은 이 말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식으로 일단 다 써봐야 돼요. p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은 이제 qx가 될 거고 얘가 나머지가 이제 x-1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지? 그 다음에 qx를 또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qx라는 것은 x-1로 나눴을 때 이제 몫은 이 원래 qx랑은 다른 거니까 q 프라임 x라고 놓을게요. q 프라임 x 플러스 1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qx 들어갈 자리에다가 저 오른쪽에 있는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쏙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1에 q 프라임 x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이거 플러스 x-12가 되겠죠. 되시겠죠? 자, 근데 이제 뭘 나눠주래? px를 x 세제곱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했으니까 이 나머지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는 전개를 해보면 나오겠죠?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1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에 q 프라임 x 플러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플러스 x-12 이렇게 되니까 px를 x 세제곱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몫은 q 프라임 x고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어주면 나오겠죠. 이거 rx니까. 되겠죠?
우리 6시 반까지 하나? 네. 얼른 할게 잠시만요. 뭐 엄마한테는 얘기한 거지? 네, 어차피 네. 뭐 어차피 뭐 할 게 있었어? 아니요. 그럼 엄마 걱정 안 하셔? 지금 안 가요? 저희 오늘 응. 근데 그냥 그런 게 하도 남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도 미리 연락을 줘야 돼. 좀 혹시 어디 갔는지 또 얘 딴 데로 새는 거 아닌가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네. 엄마한테 미리 말해두고 오긴 했어요. 아마 오늘 12시까지, 10시까지 안 올 수도 있다고. 음. 됐습니다. 됐어요? 네. 네. 자, 됐으면 또 어떤 걸 해볼까? 복소수 갑시다.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 아이씨. 네, 복소서 갑시다. 고차 방정식부터는 개념 설명 문제도 다 풀어야 돼. 자, 복소수를 가보면 일단은 복소수는 수의 범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랑 호수까지 다 합쳐서 복소수가 가장 큰 고등학교 때 배운 큰 수의 범위죠. 실수랑 이제 실수가 아닌 부분이 허수. 실수 아니면 뭐 유리수, 무리수 또 나눠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으로 합쳐져 있는 게 복소수다. 가장 큰 수의 범위다. 그래서 허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i를 이용해서 표현해준다. 얘가 허수 단위 i니까요. 얘는 원래는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의 값이 나오는데 이제 음수가 나오는 것까지 표현해 주려고 해서 허수 단위 i를 이용해 주죠. 루트 마이너스 1은 이제 i 이걸로 이제 허수가 되는 부분을 표현해 줄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그 복소수는 종류로 나눠질 수 있죠. 만약에 실수 부분만 있으면 실수가 되는 거고 허수 부분만 있으면 순허수가 되는 거고 그냥 허수 또는 기타 허수라고 표현해주면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섞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문제에서 만약에 얘가 실수다 아니면 뭐 허수다 뭐 순허수다로 직접적으로 대부분 얘기를 잘 안 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Z랑 Z바가 같다 이렇게 다른 형태로 표현해주지. 그럼 Z랑 Z바가 같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수라는 얘기야? 순허수. 응? 아니 실수. 실수란 얘기죠. 그렇죠? 이 Z랑 Z바가 같다라는 얘기는 얘가 실수란 얘기야. 그죠? 그럼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이 복소수 Z가 실수가 된다. 복소수 Z가 실수라는 표현이 있다면 문제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미지수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A. 등식이 필요하잖아. 등식이 필요하니까 거꾸로 이렇게 등식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Z가 Z바랑 같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얘가 실수구나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만약에 얘가 실수라는 걸 알았으면은 거꾸로 등식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복소수 Z를 제곱했더니 얘가 음의 실수가 나왔다. 그럼 Z는 무슨 수야? 순허수. 그렇죠. 순허수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이런 표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당연히 뭐 알고 계실 거고 켤레 복소수도 알고 계실 거고 반은 각각 나눠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나오지만 Z가 실수면은 Z랑 Z바가 같다. 그죠? 그다음에 Z가 순허수면은 Z랑 마이너스 Z바랑 같다. 이렇게 등식도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 아까 이런 표현도 있었죠? 그래서 얘기했듯이 Z제곱이 음의 실수다 또 순허수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수 중에서 또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안 될까? 복수수? 그러니까 복소수 응용을 못해. 응용을 못한다? 일단은 여기 또 복수수 뒷부분 또 나오니까 다시 한 번만 좀 짚고 가봅시다. i의 성질은 4개씩 계속 반복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규칙 찾는데 써줄 수 있겠죠? 네, 규칙 찾기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는 이 1번, 2번처럼 부호가 주어지지 않죠? 대부분 어떤 형태로 나와요? 다음을 만족할 때, 또 다음을 만족할 때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 그러면 거꾸로 이제 부호를 판단을 해줘야지. 그죠?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는 부호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부호를 알 수 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럼? 문제 중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어떤 유형이 안 된다? 그 유형은? 안 되는 유형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 복소수 자체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어려워? 두려워? 아니 그러니까 쉬운 거나 앞에 부분은 잘 푸는데 어렵게 나오면 아예 감을 못 잡아요. 어렵게 나오는 감을 못 잡는다는 얘기는 어떤 거야? 특히 C 단계에서 많이 고생을 한다. 시간계에서 많이 고생한다? 비스텝 중에서 뭐 대표 문제나 유형 예상은 문제 없고? 아마 잠시만요. 부수수부터는 선생님이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응용화가 되면 여기에 뭘 넣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겠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야, 너무 포괄적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뭘 얘기해 줄지 나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개념만 한번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고요. 네. 355번이야. 네. 그러면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성립한대. 이때 A 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어떻게 시작해야겠어? 잠시만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지 실마리를 먼저 찾아야 되잖아. 네. 만약에 실타래가 막 얽혀 있어. 그러면은 끄트머리를 먼저 찾아야지. 그쵸? 끄트머리를 먼저 찾아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되잖아.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 딱 봤을 때 눈에 딱 걸리는 힌트들은 다른 거 없어. 그냥 12개밖에 안 네. 나왔잖아. 그러면 실수 XY라고 했고 실수 A라고 했잖아. 네.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야? 수의 범위 한정 지어주면 무조건 힌트라고 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 X, Y래.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거는 또 실수 A를 구하래. 네. 복소수잖아. 네. 복소수가 서로 성립할 조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 있었지? 네. 이거는 뭘 이용하는 거야?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혈액은 이용은. 아니지.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또 그 전으로 한번 돌아가보자. 네. 항등식이 왜 중요한 거야? 항등식이. 중요한 이유요? 응. 어떤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시점 중에밖에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일단은 문제하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뭐 서술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답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지. 대부분은. 이 답이라는 것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야. 항등식이라는 것은 어떤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한다면 x에다 어떤 걸 넣어도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아까도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수치대입법하고 개수비교법이 있는데 개수비교법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차수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미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풀려면 식의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항등식은 식이 딱 하나만 있어도 미지수가 엄청나게 많아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야. 왜? 각각의 개수들이 다 0이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지. 식이 하나밖에 없어도 식이 한 개뿐이라도 모든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모든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구할 수 있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수부랑 허수는 겹쳐져 있는 게 아니지. 교집합이 부분이 없는 거잖아. 실수면 실수고 허수면 허수인 거지. 네. 그래서 실수랑 허수를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뜻은 뭘 의미하는 거야?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얘기죠. 미지수가 일단은 식이 하나지만 미지수가 두 개여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런 거를 이제 캐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그걸 이용하는 거죠. 미지수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 공식이 성립할 때 실수 a를 구하래. 그러면 복수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할 거야. 실수부랑 허수부로 나눠줄 건데 그러면 식이 두 개 나오겠지. 근데 미지수가 몇 개야? 세 개잖아.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세 개인데 그래서 대신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된 거지. 그럼 식 세 개, 미지수 세 개. 끝. 됩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되시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풀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 356번 같은 경우는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얘가 루트 마이너스니까 i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i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i일 수도 있는 거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네, 그래서 두 개로 그래서 나눠서 두 가지 경우 나눠서 준다라는 거 해주시면 되고 360번도 이제 z는 z가 성립한다. 이게 중요한 힌트죠. 네. z가 실수다. 그래서 얘도 실수일 조건을 떠올려 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 i로 묶여져 있는 부분은 0이 돼야 되고, 그죠? 앞에 있는 부분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0이 아닌 복소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 조건에 맞는 x값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6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네. 허수 z에 대해서 1 플러스 z제곱분의 1이 실수다. 그러면 실수니까 뭐 이용한다고 했어요? 복수수가 같을죠. 복소수가 같을 조건 아니라고 아. 우리시지. 혈내 복소수 z랑 z가 같아야지. 아,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뭐 이용하라고? Z랑 z랑 z가 같다.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 플러스 z제곱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z제곱분의 1하고 뭐랑 같다? 1 플러스 z제곱분의 1의 전체 바가 같다. 그럼 어차피 반은 각각 나눠서 들어갈 거니까 z제곱에만 바가 같겠지. 그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메가 들어간 거 뭐 이런 거 보는 건가? 아니 오메가는 열심히 하는. 오메가는 열심히 했어? 네. 오메가. 그럼 어떤 복수를 모르는 거지? 아, 이 형도 398번 같은 거. 398번? 네. 396번 같은 것도 잘 어려워. 96번, 98번? 네. 가봅시다. 96번. 복소수 z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은 그랬네. 자, 일단은 그렇다면 z는 루트 3x 플러스 x 마이너스 2i 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실수죠 지금. 네. 모든 실수 x에서 x가 실수니까 루트 3x는 실수가 되겠죠? 네. 얘는 실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2 곱하기 i니까 얘는 허수 부분이 되겠죠? 네. 허수 부분이 될 텐데 다음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자, 일단 나 조건은 또 뭐겠습니까? z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z 바의 세제곱이랑 같다.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z 바의 세제곱이 될 테니까 얘는 넘겨서 방정식 네. 풀어줄 수 Z가 있죠. 순서수 또는 Z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z 더하기 z 바 곱하기 블라블라 해서 네.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z 더하기 z 바가 0인 경우니까 이거 넘기면은 z가 순허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Z는 마이너스 Z바를 만족하는 거니까. 그죠?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Z가 0이라는 얘기죠? 네. Z가 0이라는 얘기니까 X는 0이 되겠죠. 순호수열 되면. 그럼 X가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i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가조건에서도 한번 본다면 일단은 잠깐만 나조건에서 x가 0일 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만족하는 거니 일단 가족권은 나중에 생각해 주면 되겠구나. 나조건부터 먼저 봐야지. 거기서 첫 번째 경우 이제 앞부분에 1번이 요거죠? 2번을 이제 따져줘야지. 자, 2번을 이제 따져준다면은 z제곱 마이너스 z 곱하기 z 더하기 z제곱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항을 시켜주면은 어디 갔어? 이항을 시켜주면 얘가 빵인데 이항을 시켜준 게 아니구나. 이게 빵이지? 여기 빵에서 곱셈 공식으로 이용해주면은 z 더하기 z 바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z 곱하기 z 바니까 일단은 얘네들을 더해주면 3x 나오고 z 곱하기 z 바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식을 정리해주면 12x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x는 1 나오겠지. 그렇죠? 나중에 얘는 특이하게 좀 원래는 위에서부터 쭉 위에 있는 조건들을 사용하지만 나 조건을 먼저 사용해서 이 가에 맞는 거를 찾아준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 있다. 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몇 번에 맞지? 80, 96번하고? 98번. 98번? 네. 이런 거. 야,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규칙 찾아줘야죠. 규칙. 규칙성 이용해줘야지. 규칙 찾기. 점점점이니까. 점점점 있으면 규칙 찾기 해주는 거죠? 자, 일단은 유리화를 먼저 해주겠죠? 유리화를 먼저 해주면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플러스 1 나오니까 4개씩 다 빵이 되는 거잖아. 네. 그쵸? 4개씩 빵이 되는 거죠. 여기서 52의 자연수 n의 개수인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죠? 자, 그러려면은 일단은 어디 갔니? i 4제곱. 그러면 여기서 52의 자연수의 개수 n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 나오려면은 이렇게 끊어져야겠구나. 3개씩 끊어져야 되네. 그죠? 1까지 더해버리면 빵이 나오니까. 일단은 i의 3제곱까지 i분의 1, i제곱분의 1, i제곱분의 1 하면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니까 얘네들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때부터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지. 그 다음 거는 이제 1하고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돼서 없어지고 뒤에 마이너스 1이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쵸? 계산됐어요. 계산됐어? 네. 그러면 3하고 7일 때 하고 11일 때 하고 15일 때 이렇게 네. 쭉쭉쭉 나가는 거죠? 근데 개수를 찾을 때 어떻게 해주려고 그랬죠? 지난번에 처음에 얘기해줄 땐 내가 등차 수열을 설명을 해주는데 등차 수열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편하지. 얘는 50을 4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4의 항목꼴이니까. 50을 4로 나누면 네. 4의 항목꼴로 등장한다니까. 그렇긴 하죠. 4개씩 이제 공차가 4니까 4로 나눠주긴 하면 되는데 얘는 4 곱하기 1에서 1을 빼준 게 3이죠. 네. 그럼 4 곱하기 2에서 1을 또 빼준 게 7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11을 하면 48이고 거기서 1 빼주면 47이니까 여기서 4를 한 번 더 추가하면 50을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까지라는 거지. 네. 그래서 항이 몇 개냐면은 여기 곱하기가 얼만큼 돼 있는지 곱하기 1 곱하기 빡빡빡에서 곱하기 12까지니까 1부터 12까지 해서 12개.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공차 수율을 모를 때에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는 된 것 같아요.
무슨 벌써 됐어? 네. 난 그냥 이제는 그 잠시만요. 오메가 안 해도 돼? 네, 오메가는 많이 여러 번 보강도 많이 받았었고 누구한테? 저번 학기, 저저번 학기, 저저번 방학 때 강의거든요. 아 그래? 네. 오메가는 또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때 또 나오잖아? 네, 그래서 그래요. 그 제가 그 치욕 그 2차 함수에 응. 최대 최소를 할 때 응. 이 도형 넓이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 2차 함수 해놓고 뭐 사각형 그려놓은 다음에 넓이 구하나 이런 거. 2차함수에서 사각형 그려놓은 다음 넓이? 네, 이런 거요. 640 유형 11번 같은 거. 2차 함수에 93쪽. 93쪽? 네. 이제 이런 거 응. 못해요. 646번? 아니요, 642번. 그러니까 이 유형 자체를 많이 둘레 최대값 이런 거? 둘레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 A라 놓고 응. 이거 대입해서 이 y좌표 구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응. 그래서 이 변 길이 구하는 것지도 알겠는데 이 변의 길이를 통해 어떻게 최대 최소 범위가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최대 최소의 범위가 나올지 모르겠다. 네. 자 일단은 문제하면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2차 함수의 성질은 알고 있잖아요.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얘는 축 자체가 y축이라서 항상 이런 이 2차 함수 안에 그 사각형의 넓이나 또는 둘레의 길이에 대한 문제를 볼 때는 축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그걸 위주로 놓는 거야. 네. 축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왜냐하면 2차 함수는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t라는 미지수로 놓는 거죠. 그렇죠? 길이를 축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길이를 b점은 t, 1을 보고 c점은 t, t제곱 플러스 3이 될 거고. 자 그러면은 대칭을 이루니까 길이가 다 같죠. 그래서 얘가 다 t만큼이 되겠죠. 아까 길이들이. 그다음에 높이도 마찬가지로 BC의 길이, 즉 C점의 Y좌표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둘레의 길이 최대값이니까 둘레를 T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높이는 두 개 있죠.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6이 될 거고 가로 길이는 T가 4개 있는 거니까 4T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플러스 4T를 해주면 되고. 자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려면 표준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표준으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이지. 네. 표준어 설마 못 바꾸는 거 아니겠지? 아 표준을 못 구하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응. 표준하면 구할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묶어주면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1. 1을 이기고 여기까지 안정제곱식이니까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8이죠. 네. 그럼 얘 그래프로 그려보면 되잖아. 그래프로 그려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야? 1,8이죠. 네. 그렇죠? 여기가 1, 높이가 8이 될 텐데 그럼 둘레의 길이 최대값이니까 t가 1일 때 이 전체 둘레를 y 값이라고 y라고 한다면 y의 최대값이 8이 나오는 거죠. 꼭지점의 좌표니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t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여기서 범위도 또 설정을 해줄 수 있죠. t는 어차피 길이니까 이거는 얘기를 아직 안 해준 것 같은데 t는 어차피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겠죠? 네. 그냥 5보다는 작아야 돼. 얘가 지금 마이너스 x 곱하기 3이니까 b점이 요 점보다는 넘어갈 수 없겠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x 곱하기 3이 0이 되는 값은 이제 인수분해 해주면 루트 3이 되겠죠? 이게 루트 3이 루트 3. 그죠? 그래서 길이가 루트 3을 넘어갈 수 없지. 네. 그래서 0부터 루트 3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 따져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건 아니고 네. 0부터 3 사이에서만 그래프, 루트 3 사이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네. 그래서 0이 1부터 머니 아니면 루트 3이 더 머니.
0도. 그렇지, 여기다 보자. 여기다 그렇지, 보자. 여기다 보자. 루트삼은 1.73이 블라블라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0이 될 거고 한 이 정도가 이제 루트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죠? 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야 됩니다. 길이니까 0이 되면 안 되고 음. 비교점이 루트 3이랑 겹쳐지면 안 되죠. 그럼 사각형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최대값만 구할 수가 있지. 최소값을 우리가 못 구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8이 나온다. 되시겠죠? 그럼 46번 같은 건 어떻게 해요? 46번? 46번도 뭐 별다를 거 없죠. 이건 뭐야? 5번, 6번? WT 풀어준 건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거 같은데 WT WT를 또 두 문제나 또 알려줬어야? 어우 야씨. 아마 그거 아니었을까요? 저희 처음으로 그거 응? 그 낙서랑 아 낙서한 거야? 처음으로 낙서한다고 했을 때 아니었을까요? 그런 건가? 자 46번도 일단 보면 우리가 PQRS의 넓이의 최소값을 찾는 거죠. 네. 자, 일단은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어떤 문자에 관한 식이 들어가 있어야겠지. 관계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넓이라는 것을 뭐하고 뭐 이제 곱했을 때 나오는 관계식이 나와야겠지. 그러면 미지수를 일단은 놓는 거죠. 미지수를 어디로 놓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딱 문제를 보니까 일단 직사각형 ABCD 위에 요 4개의 변이 각도로 큰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도형으로부터 추측해낼 수 있는 거를 먼저 찾아야겠지. 자 그러면은 변의 길이들이 다 같으니까 이 변의 길이를 이제 x라고 놓는다면 나머지 변도 이 x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그래서 BP의 길이는 12-x의 형태가 될 거고 나머지도 뭐 다 똑같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얘가 직사각형이고 여기가 직각이고 그럼 여기가 x고 나머지는 이제 12-x가 될 거고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도 x고 그러면 요 나머지 부분은 뭐겠습니까? 16-x가 되겠지?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길이들이 x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x 여기 16-x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 보여주면 돼요? 얘는 PQRS가 뭐 어떤 사각형인지 모르겠죠? 네. 네. 그러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전체 사각형에서 이 나머지 이 직각사각형 4개를 빼주면 되지. 근데 얘네들은 합동이겠죠? 네. 나머지 얘네들도 직각사각형이 마주보는 것들도 합동. 그러면 직사각형 큰 거에서 나머지 2개 직사각형들을 빼주면 되지. 얘네들 합동이니까 이거 합치면 네. 직사각형일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x에 관한 식이 나올 거야. 네. x에 관한 2차식 나올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2차식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뭘로 바꿔주면 돼? 표준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또 그 가끔 응. WT 보면 이 제한된 범위 최대 최소 말고 그냥 최대 최소인데 이 제한된 범위가 없는데 어떤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제한된 범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범위를 구해야 된다? 치환하면 무조건 범위 나온다고 했잖아. 아니 치워나. 문제 예제를 한번 들어봐. 어떤 형태인지. 잠시만요. 2차원 쪽으로 가야 되는 거 같아서. 아 2차 방정식 쪽에 있어요. 옆쪽에. 2차 방정식? 앞쪽에? 아니 2차 함수 쪽에. 여기까지 가야 돼?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619번 같은 거. 여기까지 가야 돼. 619번. 네. 619번을 한번 가봅시다. 이런 걸 이해를 못합니다. 야, 최소값이 이거는- M인데 야, 최대값을 어떻게? 엎드려 있지. 야 이거는 중학교 문제잖아. 이씨.
아우 진짜. 중학교 때 청년이었다니까. 중학교 때도 이게 있었어. 이런 형태 문제 유형이. 이거 아마 그 뭐야 중학교 내신 대비 교재에도 있을 거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응. 이거는 그냥 해석만 잘 해보면 돼. 어려운 게 아니라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문자가 섞여 있잖아. 네. 문자가 섞여 있으니까 일단은 뭐 쫄지 말고 문자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보자는 얘기지. 어차피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소값을 m이라고 표현했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x-a의 제곱이 되겠지. 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4가 최소값 m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네. 됐죠? 자 그럼 식을 다시 써줄 수 있죠. 어떻게? m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4로 써줄 수 있죠. 우리가 익숙한 형태는 함수라고 하면 무조건 y는 x에 관한 식 이런 형태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차피 y랑 x는 그냥 들어갈 자리 네모야 네모. 응?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이에요. x 대신에 a로 써져 있고 y 대신에 m이 써져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m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 2차 함수 y는 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 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문자가 다르게 써져 있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또? 이제는 2차 함수는 괜찮은데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개념 네 자체가 아직 고차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는 뭐겠어? 고차방정식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인수정리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지. 네. 인수정리. 그래서 일단은 9차 방정식,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기본은 인수정리, 인수정리. 기본적인 풀이. 기본은 인수정리다. 그래서 문자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항상 접근해야 돼. 뭐 A가 섞여 있든 뭐 M이 섞여 있든 간에. 그래서 일단 인수를 하나 찾으면 만약에 3차 방정식에서 인수를 하나 찾으면 나머지 이제 2차식이 나올 거니까 2차식은 이제 풀어줄 수 있잖아. 기본은 인수정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 4차 방정식 형태에서 첫 번째 나오는 형태는 이건 이제 보기차식이죠? 네. 보기차식은 치환해서 인수분해되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그랬지? 네.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가 나온다고 그랬죠? 네. 보기차식은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합차 형태로 바꿔줘야지. 그러려면 바로 이렇게 합차로 변형이 되는 것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에 안 나오겠지? 변형해줘서 합차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완전 정식. 이건 됩니까? 변형이 잘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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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문제를 먼저 한번 볼까? 변형이 안 된다. 자 여기서 x 내제곱 ax 제곱 더하기 b 골빵 유형 3번을 보면 얘가 보기차식 형태잖아. 네. 보기차식 형태 문제 중에서 질문이 705번 하나밖에 없었네. 네. 다른 것도 한번 보기차식 한번 해볼까요? 자, 이 703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수분해 되니까 얘는 패스. 네. 704번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얘도 되지. 네. 그럼 얘도 패스. 그러면 705번을 보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뭐를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했지? 맞았어, 틀렸어? 이거요? 맞았네? 예자씨가.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억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지금 LT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으니까 미리 한번 다시 되새기라고 기억 안 나는 걸 지금 여쭤보고. 그래. 자 일단은 보기차식 형태는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시험에 나올 거니까 만약 나온다면. 네. 그래서 일단은 변형을 좀 해줘야 되는데 합차 형태로 이용해 주려면 4차하고 상수